한 60대 후반으로 그러니까요. 보인다고. 네. 여러분이 뭐 저를 보고 해피스모커 전도사다, 두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까지 넘어오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송 그리고 촬영에 계속해서 임하는 정말 일 욕심이 많은 정경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거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신 지는 한 5, 60년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건강 비결은 어떻게 지키시는지 되게 다양하게 선생님의 삶을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다 나눠주세요. 글쎄요. 사람이 좀 카메라 앞에 서면 겸손해야 하는데 제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처럼 못나고 저처럼 부족한 인생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8학년 4반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제 자신도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카메라 앞에 섰다, 살아왔다. 좀 저도 인정하기 힘이 들어요. 8학년 4반.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84세? 와, 너무 놀랍네요. 진짜로요. 흔히들 그러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아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심사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961년도에 정식으로 아나운서가 돼서 69년부터 개국을 해서 제 자신이 뉴스캐스터, 아나운서지만은 전문성을 더 지니기 위해서 주로 뉴스만을 전공하는, 저는 녹화 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방송. 네, 제 자신이 무슨 녹화를 한다, 녹화한 걸 내 자신이 본다, 그런 기회가 제 기억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녹화 프로그램에 나레이션은 제가 있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화려한 것들이 힘들여 빌려온 이름처럼 살아있는 서울 명동과 부산 광복동의 옛 모습입니다. 그거 한번 그 느낌으로 한번 말씀 한번 쫙 해주세요. 그 유명한 그 문구 멘트. 예, 뭐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때를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의 판자촌, 청계천의 판자촌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삶의 고달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경의 역정의 세월이 그대로 증명이 됐던 그때를 아십니까? 와. 이 그때를 아십니까를 저희가 제작하면서도 아주 오래된 50년대, 40년대에 없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어린 배우들을 얼굴에다가 구두약을 바르고 남루한 옷을 입히고 그게 다 연출이었군요. 그렇죠. 와. 일부 판자촌 어디 단 세트를 만들어서 캔을 다 드러내고 그 깡통에다 줄을 매가지고 하나씩 들고 움직이게끔 그런 세월을 보냈던 그런 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삶을 살았고 세계적인 기적의 국가가 됐지만은 그때를 아셔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를 아십니까라는 프로를 제작했던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아십니까의 시리즈를 소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한테 카톡으로 기억하십니까 하고 보내주는 그런 아주 친절한 애청자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방송 생활을
4년도 초에 끝맺고 문화방송 아나운서 실장을 끝으로 기관에서 나온 거죠. 네. 그러다가 2000년도에 한국담배 소비자협회 회장이란 묘한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를 보고 해피스모커 전도사다, 두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정부가 전매청이라는 조직을 인삼공사로 이렇게 변화시켜 발전하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배를 많이 만들어 팔게 됐죠. 그러니까 담배 피는 분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 일 말고도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건설회사, 예. 방송통신위원회 또 네, 그또 의원도 하셨죠. 예, 그것도 하고 뭐 등등 방송가에서는 떠나지 않으면서도 표출되지 않은 네. 그런 생활을 했고 얼마 전에는 복지 TV에 상임 고문으로 만남이라는 프로를 제가 제작을 쭉 수년 동안 해왔는데 네. 그 타이틀을 만든 것도요.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과 만남의 인연을 갖게 되죠. 길든 짧든 인간관계를 구성하게 되면서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삶의 철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뭔가 지식과 상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인생 철학을 터득하게 되는 계기도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진짜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근데 가장 큰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크고 또는 가장 화려하게 보낸 그 직업이 저는 아나운서 일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방송에 했을 아무래도. 때. 지금도 사실은 그 직업을 갖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경험 쭉 지금까지 해오고 그리고 많은 후배들을 보면서 그 아나운서의 일이란 어떤 일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라는 거는 네. 앵무새처럼 떠드는 직업이 아니라 네. 내 자신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상식, 네. 철학이 담겨 있어야 자신 있게 어떤 얘기를 전달할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메신저 역할의 어떤 보람과 네. 또 진실성 이런 것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일어난 사건들을 말해주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죠. 그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그게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자기의 철학이 또 전달이 된다. 그런 직업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직업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그걸 인지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나운서라는 건 외래어예요. 네. 미국에서부터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진행자, 사회자. 네.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아나운서 이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앵커라는 소위 뉴스캐스터로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찍어주는 네. 역할을 한다 해서 앵커. 그래서 이제 앵커라는 직함이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월터 크론가이트라는 유명한 앵커 기자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프롬프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발꼬랑내 나는 발 앞에서 밑에서 사람 하나가 계속 타자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자 페이퍼가 탁자 위로 올라오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걸 보고 예를 들어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네. 현장에 가서 여기는 마드리드에 뭐 바그다드에 또는 어디에 와 있은 워터 크론하이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래사장의 기적이 오일로 변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고는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그걸 계속 하고 지금은 CNN이 네. 현지에 많이 전 세계에 퍼져서 기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CNN이 없을 때 네. 그 MBC라는 방송 매체에서 이제 워터 크론하이트가 일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거를 지금 하듯이 존카 기자가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데 사건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워서 크론카이트가 하고 나면은 딱 화면이 바뀌면서 기자 멘트와 화면이 영상으로 전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오늘의 뉴스데스크 또 9시 뉴스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변절이 된 거예요. 네. 발전이 되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시대 때문에 하나의 이제 뉴스가 진행이 되고 그랬는데 방송의 발달사, 아나운서의 역할, 앵커의 역할 재밌게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 편을 만들어서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야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보고 느끼는 여러분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 구독하겠습니다 하고 눌러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저한테 좋다. 내 구독할 테니까 한번 너 아는 대로 얘기해봐. 과거 한번 쭉 그리고 현재 미래의 대한민국의 매스미디어는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여러분이 듣고 싶다고 하면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기회를 주신 걸 감사히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체험과 지식과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의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네요.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주체가 없는 얘기지만 나이값으로 오래 살았다라는 거 이걸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자가 돼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시대의 모든 경험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좀 그렇다고 봐요. 역사의 어떤 산 증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6.25 전쟁도 다 경험. 그러니까 그때가 몇 세? 8세? 해방이 제가 8살 때고 아, 해방이. 그리고 이제 그때 더- 6.25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그쵸.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때. 그러면 12살 정도. 그렇죠. 와. 그래서 6.25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배가 고프니까 네. 어린 나이에 그때가 여름이었잖아요. 네. 한여름. 방학 겸 휴학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이밭에 가서 오이 따다가 호박 따다가 미어커에 실어가지고 시장 같은 데 가서 팔면은 보리쌀 한 대 정도 사서 네. 그걸 동생들하고 아. 같이 나눠 먹었던 막 그런 고생 아닌 고생 네. 막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 그러니까 저는 와. 해방, 해방. 6.25, 6.25. 4.19, 4.19. 그다음에 5.16 네. 그러니까 그 역사 현장에서 저는 지금도 역력합니다. 네. 쭉 같이 살아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저와 유튜브를 찍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사실 계속 그 50년, 60년 이상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그 사건과 함께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신 것처럼 아직도 그 메신저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뭔가 욕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넘쳐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의 열정은 어디서 나와요? 열정은 역시 그 정신 건강. 네. 정신 건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잘 먹고 잘 자고 네. 잘 배설하고 원칙적인 건강의 기초에서부터 우러나온다고 봐요. 조금 변비가 심했는데 근자의 장 박사라는 변비의 기능식품이 기가 막힌 게 하나 소개가 돼서 그걸 섭취했더니 30년 동안 변비로 고생하던 걸 깨끗이 해결했어요. 이런 행복감은 나만이 행복해서는 안 되겠다.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면 제가 그냥 드릴게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선생님은 뭐 좋은 거 있으면 일단은 다른 사람께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옛날에 그때는 개브랄티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 비타민인데 네. 막 그거를 그때부터 저는 식품을 먹었어요. 그게 미국에서 들어온 유일한 기능식품인데 네. 그게 이제 영양제라고 그러지 우리 네. 흔히 기능식품 다 영양제 그러잖아요. 수많은 기능식품들을 섭취했죠. 아,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네.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오장육부에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이 아, 예방이 결국은 된 거고. 예방이 됐고 네. 그래서 저를 보면 남들이 이거 뭐 한 60대 후반으로 그러니까요. 보인다고 네.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모든 기능은 60대 후반으로 제가 살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결국은 수치에 불과한데 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은 지금도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면은 네. 방송 아니겠냐고요. 제가 뭐 하는 건 방송뿐이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네. 눈 감을 때까지 소리가 난다고 하면 기력이 있다고 하면 제가 방송에 카메라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까 막 그런 욕심을 해요. 와,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질문에 열정은 몸의 건강이, 정신 건강이고 그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금 나는 아직도 진짜 눈 감을 때까지도 이렇게 대중 앞에서 또는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이렇게 한 세대의 선생님이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도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 영광스러운 지금의 어떤 또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이 기록이 또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또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삶에서 어찌 보면 일이 선생님의 삶의 전부를 차지한 것과 같고 지금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유튜브는 제가 알기로는 길면 안 보십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그래서 짧게 하려면은 토막을 내서 여러 번 여러분과 만남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머리에서 그런 말씀을 전제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후속으로 네.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이어가는 네. 그런 걸로 합시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선생님 찾아뵙고 또 더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